안녕하십니까. 자, 청원경찰법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청원경찰법 강의를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시험에서 틀릴 일은 없습니다. 자, 그걸 잘 알아주시고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청원경찰법 내용을 한번 들어가는데요. 이 청원경찰법에서 이 청원경찰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청원경찰이라는 건 사실은 자, 이제 우리 경찰의 업무 중에서 이제 경비 업무가 있어요. 이 경비 업무가 있는데 경비라는 게 원래 최초에는 이제 국가 주도였습니다. 자, 최초에는 뭐가 되었다? 이제 국가 주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이제 영역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제 민간 경비가 등장하는 거죠. 자, 이제 국가가 주도하다가 이제 국가의 이제 한계가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이제 민간 영역에서 받아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이제 경비를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경비도 결국엔 광의로 따지면 경찰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찰 활동인데 그걸 민간에 맡겨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경비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본권 침해까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민간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좀 개입을 하자 해서 그러면서 개입하면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법이 어떤 법이다? 청원경찰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은 그런 법이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왜 만들어졌는지 입법 목적 있죠. 항상 이제 법조문을 우리가 볼 때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는 항상 1조에 나와 있습니다. 1조에 물론 2조에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보통 2조가 용어정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3조가 적용 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들은 그렇게 없고요. 법률 용어 뭐 조금 중간중간에 까다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정도는 간단하게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재에 나온 선에서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원경찰법에 이제 입법 목적이 있네요. 자, 어떻게 돼 있다? 청원경찰의 직무, 그다음에 임용, 배치, 보수, 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청원경찰은 어디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을 개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임용을 합니다. 그럼 임용을 하니까 자, 민간 경비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청원주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가 자, 이제 청원경찰을 임용, 즉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나 아무나 청원경찰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자격이 보통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을 이제 가지고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이제 배치를 하겠죠. 배치를 하는데 이제 배치 전에 직무교육 같은 것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썼으면 뭐가 발생합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보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주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알아서 통일적으로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민간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마다 월급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을 좀 정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 뭐 그 밖에 필요한 이런 것들, 그래서 청원경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놓고, 그래서 이제 여기 법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청원경찰제도 이제 도입 배경이 있습니다. 왜 도입을 했느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경비 환경의 변화해 가지고 있는데 자, 자신의 직장은 스스로가 지킨다는 자위적 방범 사상.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뭐 합니까? 방위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방어를 하자라는 거죠. 기반으로 분단 국가에 초래되는 안보상 위협과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자, 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 청원경찰법을 제정을 했다. 몇 년도? 1962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에 민간 경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국가가 일일이 다 보호해 줄 수가 없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민간 경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비 업무의 분화로 가보시면 자, 이제 청원경찰제 도입으로 기존에 이제 결국엔 자, 경찰 및 군부대 전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국가가 주도했잖아요.
자, 국가가 주도했죠. 자, 그런 것들을 청원경찰이 담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경비가 이제 들어간 거죠. 민간경비예요, 결국엔. 우리 민간경비를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 관련법에 구성해가지고 있네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법은, 모법은 이제 청원경찰법입니다. 근데 청원경찰법은 되게 얇아요. 얇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규정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있다? 시행령하고, 그러니까 법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임위법으로 해가지고 시행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청원경찰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그다음에 청원경찰법 해서 이 세 가지 테마가 여러분들의 시험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행령은 우리가 이제 보통 시행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법률이잖아요. 법률이죠. 그러면 이제 법률 밑에 이제 위임위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령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행정안전부령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쭉 해서 청원경찰법 이렇게 만들어졌고 가장 최근에 또 2020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고요. 그래서 법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냥 가볍게 또 역시 읽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령으로 뭐가 있다? 이제 대통령령으로 자 이제 만들어진 거죠. 대통령령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법의 내용을 구체화시킨 겁니다. 법률을 구체화시켰다.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해가지고 이제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행정안전부령으로 만들어졌죠. 행정안전부령. 그래서 장관령입니다. 장관령. 그래서 요 만들었는데 더 디테일한 거죠. 더 기술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어려운 게 이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조문을 다 숙지하라고 해서 뭐 하나하나 다 씹어 먹을 듯이 외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몇 군데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알아주고 서론 도입부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